건강톡톡 어쩌다 100세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축구하는 통키님입니다. 축구하는 통키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실게요. 저는 34세 여성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씻으려고 하는데 급성 요통이 왔습니다. 무리가 있었나 싶은 부분을 떠올려 보니 전날 축구를 했다는 것, 그리고 무거운 물을 날랐다는 점이었어요. 허리 통증이 갑자기 와서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급성 염좌라고 진단하셨어요. 34세에 갑자기 급성 염좌가 오는 이유가 뭐지 생각해봤어요. 다리를 꼬는 습관이랑 관련이 있나? 축구할 때 무리하게 달렸나? 싶더라고요. 근육 마사지를 받으니까 효과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축구를 하거나 다리를 꼬아도 비슷한 증상은 없었어요. 대체 원인이 뭘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사연 감사합니다. 통키가 원래 피구를 했었죠? 네, 맞아요. 네. 이 통키님이 많이 컸나 봅니다. 이제 축구를 하시네요. 네. 네. 피구하는 시절에는 아마 허리 통증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죠. 피구 주로 초등학생들이 하잖아요. 아. 그 시절에는 뭐든지 빠르게 회복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없었을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축구를 하는 토끼님이 되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허리 통증도 생긴 것 같은데요. 이 축구하는 토끼님이 병원에 가서 급성 염좌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염좌가 무엇인가? 염좌라는 것은 보통 힘줄이나 인대가 늘어났을 때를 가리켜서 염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염좌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요추염좌, 이 허리뼈 요추염좌라는 용어를 쓴 건데요. 그런데 이 요추, 허리에 힘줄이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손상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차에 맨몸으로 부딪히거나 혹은 헐크한테 맞아서 날아가거나 네. 그러면 혹시 몰라도요. 이 허리 주변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인대와 힘줄과 근육과 또 이제 근막들이 짱짱하게 이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염좌가 온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요추 염좌는 어느 경우에 보통 쓰는 상병이냐? 급성 디스크 손상이 올 때 쓰는 상병입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이제 큰 병원에서 MRI, CT까지 이제 찍고 확인한 경우에는요. 만약에 그러한 어떤 이제 영상 검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염좌라는 어떤 용어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MRI나 CT를 찍었을 때 이 추간판 디스크에 어떤 이상이 있다 그러면 추간판 장애로 진단을 받으셨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구하는 통키님의 어떤 사연을 보면 축구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축구를 하다 보면 급격한 방향 전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급격하게 트는 거죠. 그런 동작들이 디스크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준비 운동을 할 때, 축구하시는 분들 준비 운동을 하면요, 바닥에서 굉장히 허리를 많이 구부립니다. 다리를 앞뒤로 뻗고 이제 허리를 구부리거든요. 그리고 또 축구하다가 휴식을 할 때 어디서 쉬느냐? 바로 잔디밭에서, 축구장에서 바닥에서 쉽니다. 그리고 축구화를 신을 때도요, 바닥에서 신거든요. 바닥에서 신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앉고 손이 발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굉장히 많이 구부리게 됩니다. 이런 자세들 하나하나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디스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또 무거운 물을 날랐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축구하는 어떤 동작이라든지 축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 운동, 휴식, 축구화 신을 때 이런 활동들 그리고 무거운 물건 드는 이런 동작들 이런 부분들이 디스크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급성 요추 염좌로 진단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꼬는 습관은 상관이 없나요? 다리를 꼬는 것도 연관이 있죠. 다리를 꼬는 것도
그 자세가 바로 디스크 손상을 유발하진 않더라도 이제 미세한 손상이나 무리를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적된 어떤 피로와 손상 때문에 이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급격한 어떤 방향 전환이나 어떤 자세에 의해서 급성 이제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괜찮았던 건 원인이 뭘까요? 이제 근육 마사지를 받고 나니까 효과가 좋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괜찮았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아까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디스크 손상이 되면 비정상적인 자극, 신경 자극이 되고 이는 근육 수축을 시키고 경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근육통이 생기고 근육의 압통도 생기거든요. 이때 마사지를 하면 근육통이 호전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디스크는 암으로서 호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젊어서 회복이 빠르신 거죠. 젊어서.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지는 않는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허리 통증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 유념을 하셔서 즐겁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지킬 게 많네요. 평소에 축구할 때도 되도록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 자세로 신발을 신어야 하고, 그리고 물을 들 때도 역도 선수처럼 물을 굽힌 채로 물을 네. 들어야 하고, 네. 다리도 꼬지 말아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에도요, 뭐 벤치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벤치에 앉아서 축구화도 신고 이제 끈도 메고 하시면 좋겠고요. 벤치가 없는 곳이다 그러면 간이 의자 있잖아요. 접이식 캠핑 의자라도 가지고 가셔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진단을 잘해주셔가지고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와 이렇구나 이제 실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은 남자분이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용감한 개복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감한 개복치입니다. 저는 42세 남성입니다. 2017년에 허리 디스크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관리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허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누우라고 조언해 주시던데 길을 걷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오면 길바닥에 누울 수도 없고 어떻게 대처할까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 걸어가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길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용감한 개복치님은 허리 통증이 발생하기 전에 내가 허리를 구부리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물건을 들 때 안 좋은 자세로 물건을 들거나 또 바닥승을 하고 있거나 이런 허리에 안 좋은 자세와 생활 습관, 그런 동작들이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점검을 하고 그런 이제 허리에 좋은 자세와 동작을 통해서 허리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지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이렇게 허리 통증이 오고 이미 허리 디스크가 치료를 받았던 경우라면 관리가 더 뭔가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길바닥에 누우라고 조언을 해주시진 않을 것 같은데 네네. 보통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누우라고 조언을 받나요? 저는 그렇게 잘은 안 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집에서는 누우면 되겠죠. 집에서 누우면 되는데 보통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이 이제 앉아 있을 때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거나 또 오래 서 있으면 허리 아프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전 차라리 앉아 있지 말고 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래 서 있으면 또 허리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변 이제 의자 주변이라도 걷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차도 드시고 오고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런데 걷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긴다. 이 부분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허리에 안 좋은 활동들을 하고 나면요, 그런 활동들이 하고 있는 도중에 아프거나 하고 나서 아프거나 그 다음날 아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걷다가 갑자기 아프면 그 전날에 뭘 했는지 그 전전날에 뭘 했는지를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요,
분들은요, 이제 주말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여가 생활, 운동들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벌써 마지막 사연을 읽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 사연 제가 전해드릴게요. 세 번째 사연은 고삐 풀린 망아지님의 사연입니다. 54년생 아버지께서 협착증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70년을 살아온 본인 고집 때문에 자꾸 근력 운동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역기로 데드리프트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협착증 환자가 허리 운동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을 하긴 해야 할 텐데 하게 되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버지께서는 40년 동안 건설 토목 노동자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현재는 진통제만 먹고 계시고 디스크도 있어서 디스크 수술을 한 적도 있어요. 아빠와 딸이 허리 관리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고삐 풀린 망아지님의 아버님은 정말 행복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조언해드린 내용을 통해서 몸과 이제 몸도 건강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이제 이 아버님께서 이제 디스크 손상이 있으셔서 탈출이 되셨고 수술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협착증으로 진행이 되신 어떤 상태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연자님의 이 사연을 보면서 오히려 이 따님은 고삐를 확실히 붙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아버님께서 조심스럽지만 고삐가 약간 풀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버님도 허리 통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들을 이제 배워가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력 운동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력 운동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허리도 안 좋으신 상태시잖아요. 디스크 수술도 하셨고 협착증이 있어서 또 날마다 이제 날마다라는 표현은 아닌데 진통제를 먹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상황, 관리가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충분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면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기로 데드리프트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데드리프트는 등 근육 그리고 하체 운동을 포함한 전신 운동이 되겠는데요. 다른 운동 방법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른 기구들을 이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장 가시면 이 다리를 이렇게 뻗어 올리는 이제 leg extension 그리고 엎드려서 또 이제 기구를 당기는 이제 레그컬이라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운동들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허리에 좋은 자세랑 운동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만 자세, 신전 운동, 걷기 운동을 통해서 허리 건강을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일반적인 또 이제 근력 운동을 하시되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운동을 하셔서 기본적인 체력 관리, 근육량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랑 또 딱 들어맞는 사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연자분들 모두 허리 통증을 관리도 잘 하시고 예방도 잘 하셔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